자, 어, 예, 지금부터 엑스코스트 프로에서 외부 엑셀 가져오기, 외부 엑셀을 읽어드려서 가져온다기보다도 서로 형식이 다른, 그러니까 XML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좋은데 XML 파일이 없는 경우 외부 엑셀을 읽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해 가지고 외부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죠. 그다음 단가 대비표, 그다음에 1위 대가, 그다음에 어, 1위 대가 목록, 단가 산출서는 100% 어,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가 산출 부분은 일부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위 대 내부 공종별 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그다음에 1위 대가 세부 내역까지 가져오는 기능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지금 엑셀도 하나 열어볼게요. 자, 편의상 기존에 있는 샘플 내역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코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코드라는 게 있으면 좋은데 코드가 없는 기존의 엑셀 내역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코드 기능은 다 숨겨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코드는 다 숨겨놓을게요. 우리가 내역서를 작성할 때는 요 위에 공종별 내역서부터 이렇게 작성을 하지만 이제 가져올 땐 뒤에서부터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단가 대비표, 중기 단가 목록, 1대가 목록, 그 다음에 공종별 내역서, 그 다음에 1대가 세부 내역,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가져올게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박스 누르고, 추가, 외부, 엑셀, 설계, 내역서, 가져오기.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볼게요. 생성. 클릭하면 열리죠. 자, 아무것도 없는 배치 상태예요. 배치 상태의 내역을 만들었어요. 이 기능은 무료 버전도 다 돼요. 무료 버전에서도 이 기능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원에 들어갑니다. 자원에도 아무것도 없겠죠. 그 중에 자재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자재. 이 자재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단가 대표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 가셔서 단가 대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자동으로 컬럼을 인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달청 가격 페이지, 거래 가격 페이지, 유통물가 페이지, 물가자료 페이지 이렇게 이름이 돼 있겠죠. 그 이름을 이 컬럼에 이름을 해주면 자동으로 맞춰지고요. 안 맞춰지면 이제 수동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화면을 줄여가지고 복사를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복사를 해요. 컨트롤 C.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와가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죠.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야, 분명 맞죠? 분명, 규격, 단위, 저달청 가격 페이지, 거래 가격 페이지, 거래 가격 페이지, 유통물가, 유통물가 페이지, 물가 자료 페이지. 이 컬럼을 다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자동 맞춤으로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왔겠죠. 하지만 수동으로 하실 분들은 하나씩 수동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 단가가 8개, 8개, 그 다음에 농업이 1개 합치면 총 17개죠. 8, 26, 17개의 단가를 읽어드리고, 이 적용 단가는 안 가져도 되겠죠. 적용 단가는 필요 없으니까요. 최저 단가니까요. 그리고 비고,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코드를 가져올 때 그냥 눌러버리면 ZA로 시작하는 코드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내가 D에다가 코드를
내가 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 메터리얼이라고 해요. 재료가 MA로 시작하는 코드로 만들겠다. 그럼 뒤에다가 MA로 만들고요. 그러면 저장을 누르면 어, 이 저장을 누르면 MA로 시작하는 16자리 코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장을 눌러볼게요. 자, 만들어졌죠? 자, MA로 시작하는 자재를 몽땅 입력했어요. 자, 이 중에 자재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 이건 노임이에요. 노임. 그러면 여기서부터 배관공, 코킹공까지죠. 코킹공까지는 노무비에 노무비. 네, 가셔서 이 품목 구분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 품목 구분을 이렇게 체크하셔서 노임이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여기 이 몽땅, 이 블럭 지정한 부분은 몽땅 노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노임에 가보면 자, 노임으로 들어와 있죠. 노임으로. 그리고 새로 고침하시려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 트리에다가 카테고리 정리를 눌러주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새로 고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여기는 자재만 존재하고 노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중장비부터 여기까지 경비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이거 경비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경비로 하셔도 되고요. 자재도 둬도 상관없어요. 아무런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경비로 체크를 하고 엔터를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비가 된 거죠. 중장비, 기계경비라고 말하죠. 기계경비, 소도 전력비 이런 같은 경비라고 처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경비란에 들어가면 이게 경비로 들어가 분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자재 노임은 다 한 번에 가져왔죠. 단가 대표 전체는 다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져오냐면 이래대가 목록을 가져올게요. 그럼 다시 엑셀로 가가지고요. 자, 이래대가 목록을 몽땅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요. 코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고 여기 있는 비고란에 적혀 있는 거는 폼샘 페이지예요. 폼샘 목록.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으로 가가지고 자원에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릴게요. 컨트롤 V로 다시 집어넣어요. 자, 품규단, 품명, 규격, 단위가 맞죠?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있는 단가들은 가져봐야 다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고침하면 밑에 세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단가를 가져오셔도 되고 안 가져와도 상관없어요. 이 단가들은. 그리고 합계는 안 가져도 되겠죠. 예, 이거 세 개 합치면 자동으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 품셈 번호는 호편을 안 가져도 돼요. 호편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 때문에 이 호편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비고란에 넣으시던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비고란에 있는 것들을 폼셈 목록에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폼셈 목록에다 집어넣어주면 여기 있는 근거들이 전부 다 폼셈 목록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코드를 만들 때 뭐 KA라고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볼게요. KA로 시작하는 모든 코드로 저장한다. 자, 이렇게 하면 이래대가 목록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자, 이 단가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면 F7번이 새로 고침이거든요. F7번으로 새로 고침하면 다 0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부 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대가 세부 내역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면 0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값들은 그냥 기존에 남아있는 값들일 뿐이에요.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중장비 부분이에요. 중장비 부분. 중장비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중장비가 있는 거 볼게요. 어, HR로 시작하는 부분. 자, HR로 시작하는 부분들은 다 중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중장비. 이 중장비인데 기계 경비는 여기다 기계 경비로 체크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선택이 돼요. 이렇게. 자, HR로 시작하는 부분은 기계 경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새로 다 갱신이 돼요. 노임 계속까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ESC 누르면 취소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계 연기를 딱 체크를 했어요. 복원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가 단출인데, 단가 단출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단가 단출을 살릴 수가 없으면 그냥 여기에다가 실적 단가에다가 그냥 넣어버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중기 단가 목록이죠. 이 중기 단가 산출 목록을 복사를 해요. 그래서, 소금을 가가지고요. 제가 여기 중기 단가 산출 목록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편의상 실적 단가에다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품규단 제노병. 비고 사용 안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중기 단가 산출 목록까지 복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역에 쓸 수 있는 자원들은 다 복원한 거죠. 내역에 사용될 자원들은 다 복원한 거예요. 그럼 내역으로 가는 거죠, 이제. 내역으로 가가지고요. 항상 공정을, 2레벨 공정을 항상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삭제하기도 편하니까요. 그래서 건축, 공사 이렇게 넣을게요. 그럼 나머지 이제 내역서를 가져오겠죠. 내역서를 가져올 때는 내역에 가셔가지고요. 자, 내역서 앞에 코드란, 이게 코드라고 생각할게요. 또 이걸 코드라고 생각할게요. 코드는 없어요. 실제로는. 자, 이렇게 가져오는 이유가 가져오는 원리는 뭐냐면, 분명 규격 단위가 일치할 때, 이 세 개가 일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원에 있는 걸 불러와요. 만약에 없으면 신규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코드라는 부분에 이 공정 앞부분에다가 숫자로 4자리 이하만 넣으면 돼요. 뭐 1000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0000죠. 4자리 이하만 넣으면 됩니다. 나중에 10번이라고 넣어볼게요. 각각 10번, 10번, 10번 이렇게 넣어놨어요. 똑같은 번호 넣어도 상관없으니까요. 공종에다가 이 공종을 분류해주는, 자동 분류해주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요. 내역을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이나요. 그러고 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불러오지 말고요. 자,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면 됩니다. 자, 이때, 어, 이 열이 만나볼게요. 코드, 분명, 규격, 단위, 수량, 그 다음에 재료비 단가, 이거는, 잠깐만요. 이게 재료비 단가가 아닌데요. 뭐가 잘못 가져왔네요. 잠깐만요. 이게 밀려서 그렇지. 다시 가져올게요. 이 글씨를 지워버릴게요. 자, 글씨를 지운 상태로 해볼게요. 자동이 인식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잘 맞추기가 힘들어요.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자, 이제는 맞죠? 글씨가 없어야 되네요. 엉뚱한 글씨가 들어가서 그러네요. 이 앞자리가 코드예요. 혼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단가, 사용 안 함, 노무비 단가, 사용 안 함, 경비 단가, 사용 안 함. 합계는 안 가져도 되고요. 비고는 가져오고요. 수량 산출식도 안 가져오고요. 이제 이 상태로 저장을 누르게 되면 필요 없는 거 안 가져오고요. 저장을 누를게요. 저장을 누르면 이제 가져왔죠? 가져온데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공정 분류까지 해서 가져왔죠. 그리고 공정명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컨트롤 S 집계를 내면 자, 자동으로 다 정리가 됐죠. 자, 코드가 전부 다 자원에 있는 코드들이에요. 자, Z 코드로 안 만들어지고 자원에 있는 코드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1대가 세부 내역을 복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대가 세부 내역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 1대가 세부 내역이 안 들어가 있어요. 1대가 세부 내역 복원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맨 끝에다가 하나 임으로 만들어요. 뭐 저만의 방식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여기다가 이 대가 세부 내역이라고 이름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대가 세부 내역을 제가 여기다가 임시로 붙여놓을 거예요. 나중에 지워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가 세부 내역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 대가 여기 가시면 이 대가까지 나와요. 그럼 이 대가를 몽땅 복사해요. 비고는 가져오지 말까요? 잠깐만. 그래서 복사해가지고요. 자, 이 대가 세부 내역을 복사한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에다가 내역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붙여넣는 것보다는 이게 빠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자, 이들과 세부 내역을 각 목표별로 한 번에 들어간 거죠. 목표. 각 목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몽땅. 끝에까지 가볼까요? 자, 한 번에 몽땅 가져올게요. 저장 누를게요. 이것도 만나볼게요.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 사용 안 함, 사용 안 함, 비고를 가져오지 말게요. 사용 안 함. 수량 산출세 사용 안 함. 저장. 그러니까 저장을 누르면 품명, 규격, 단위가 같은 것들은 자동으로 코드를 찾아서 집어넣는 거죠. 자원에 있는 존재하는 품목으로 치환을 해주는 거죠. 자동으로. 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하나씩 1대가를 만들어 볼게요. 자, 1대가 만들 때 이때 F5 키를 누르죠. F5 키를 누르면 품목 찾기가 F5번이죠. 여기 가셔서 어, 내역을 눌러요. 내역. 그럼 내역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자원 말고 내역이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똑같은 내역이 좌우로 보여요. 똑같은 화면이 좌우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까 세부 내역을 가면 자 1호표부터 나와요. 1호표 1호표는 평귀 규제 틀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 복사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대가를 다 가져오죠. 수량까지 가져왔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이대가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대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대가, 그 다음 다섯 번째 이대가, 그 다음 여섯 번째 이대가,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에선 주의할 게 뭐냐면 잡재료라는 거죠. 잡재료. 이 잡재료는 엑셀에서 복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각 프로그램마다 수식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는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선, 선택을 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J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적용량 계산. 적용량 계산을 누르시고 재료비의 5%를 잡재료로 한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는 주재료의 5%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재료를 복사해서 똑같이 넣어주고 이건 삭제시켜주면 되겠죠.
적용률 계산법이, 적용률이 좀 귀찮은 거죠. 나머지는 다 보건 돼요. 그 다음 현장 정리, 그 다음에 먹매김, 그 다음에 보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보양. 그 다음에 잡석 지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죠. 합방 거푸집, 설치 해체. 이거 보시면 똑같아요. 이렇게 복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사, 이거죠. 그 다음에 복잡 3회, 이거네요. 그 다음에 4회, 그 다음에 유로폼. 그리고 콘콜트 펌프차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걸로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근 현장 가공 조립은 여기가 묶여있죠. 이렇게 복원을 하는 거죠. 이 동작이 계속 반복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벽돌. 끝까지 해볼까요? 뭐, 해보죠. 뭐, 시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해서 벽돌 쌓기 끝났고요. 공구 설료 안 했네요. 공구 설료가 이게 빠졌다겠죠? 그러면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J, 노무비의 2%를 공구 설료로 한다. 똑같죠? 약간 글씨가 다른데 지우셔도 그냥 하셔도 되고요. 금액은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적공, 시장줄을 쌓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고요. 자, 이때 주의할 거는 공구 설료죠. 이 공구 설료도 재료비인지 농업인지 구분을 꼭 하세요. 재료비, 농업이 경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료비에 1068이니까요. 그래서 컨트롤 J를 누르고 노무비의 2%를 공구 설료한다. 약간 차이가 나지만 1068.17이잖아요. 출력하면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수업점 정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할 수 있던 거죠. 선호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이 방식으로 이 대가를 복원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데이터가 많을 때도 많은 데이터를 복원할 때 이런 방식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지정 벽돌, 자, 이렇게. 이 방법 아시겠죠? 이런 방법으로 자원 데이터를 하나씩 복구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내역 단가 일괄 계산, 컨트롤 G죠. 내역 단가 일괄 계산 한번 눌러주고 작업을 해주면 다 갱신을 해요. 자, 끝났습니다. 자, 이 대가들이 다 만들어졌죠. 밑에 보시면 이 대가, 이 대가 또 찾아가면 단가 대비표 다 들어가 있고요. 단가 대비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단가 대비표를 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확인할 수 있죠. 오른쪽에 단가 대비표가 나오니까요. 네, 들어가셔서 보고요.
자, 복원을 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리데카를 복원을 하는데,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 끝은 아니고요. 복원을 했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론까지 다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 설계 변경하려고 이 데이터를 복원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식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식 0점 몇 원씩 이런식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소수점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봐가지고, 설정에 가셔가지고요. 1위 대가 내역의 소수점을 두째짜리로 했는지, 세째짜리로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1위 대가, 뭐, 두째짜리에서 버림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첫째짜리로 해서 버림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이걸 보시라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걸 설정한 다음에 첫째짜리로 해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내역이 들어가가지고, 내역 단가 일괄 계산을 다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안 맞아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은. 이제 어떤 경우에서 안 맞냐면, 고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 고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단가 대입표는 최저 단가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그 5개, 8개 단가 중에서 최저 단가 기준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재 같은 경우를 고재만, 다른 다지는 아니고, 고재만 최고 단가로 쓴다는 거죠. 최고 단가로 쓴다. 그럼 그 기능을 해놓으니까 읽어드리는데, 고재 단가가 달라져가지고 금액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부분만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고재 단가에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쓰다 보면 이제 고재 단가들이 중간중간 인대가에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철제 같은 경우는 고재가 있거든요. 그 고재 단가를 수정해 주시면 금액이 또 맞아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도 안 맞으면 이제 어쩔 수 없고요. 단수 조정 써야 되는데. 단수 조정 쓰는 거 제일 싫잖아요. 이런 식 틀리는 거. 그것들은 이제 단수 조정 품목을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 1위대가 수량을 조금씩 조정해가지고 금액을 조정해서 단가를 맞추거나 이렇게 해서 복원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설계 변경할 때 되게 많이 쓰는데 과거에 이제 이런 기능들이 다른 프로그램도 뭐 있겠지만 XML 데이터를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그 설계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데이터를 글쎄요, 어디서 안 줬는지 모르지만 서로 이제 껄끄러우니까 뭐 달라만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XML을 못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구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변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적산사무소에서 최초에 XML로 했던 파일을 그 파일이 아니고 다시 설계사무소에 와가지고 엑셀로 막 수정해 버린 거죠. 그래서 원본을 다시 받아가지고 봤더니 그 최종 계약할 때 썼던 설계서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금씩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 복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XML을 받아가지고 읽어드린 다음에 일부 수정해서 다시 설계서랑 똑같이 맞추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면은 이제 엑셀로 이렇게 읽어드려가지고 복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막 바로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바로 읽어드리는 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타사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개 회사 거는 엑셀을 읽어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완벽한 복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읽어드려보면 알겠지만 코드가 암호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코드가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코드를 읽어드려도 반드시 그 코드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단가 산출이 달라져 버리죠. 자, 단가 산출 안에는 코드가 들어있는데 그 코드가 이데카에 있는 코드하고 코드가 달라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단가 산출에 있는 코드 작업을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코드를 바꿔주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가 산출을 100% 복원을 못 한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임시로 실적 단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이걸 단가 산출로 이제 다시 나 만들겠다. 이제 만들겠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이 표준 시장 단가로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다시 단가 산출로 바꿔요. 엔터. 그러면 이제 단가 산출로 가가지고 목록이 만들어진 거죠. 자, 단가 산출 목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 이제 단가 산출서를 입력해야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그러려면은 단가산출서에 가가지고 이제 엑스코스트 같은 경우는 원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단가산출서에 가시면 여기 이제 숨겨져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숨겨져 있는 기능. 취소하면 여기가 원본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요. 컨트롤 C. 여기까지 복사할게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죠? 컨트롤 CV로 데이터를 복구를 했어요. 했는데 뭐가 달라졌냐? 코드가 달라진 거죠. 자, 중장비 코드가 원래 이게 뭐였냐면 굴삭기 0.7이었단 말이에요. 0.7. 그 0.7이 아니죠. 이 코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F5를 눌러서 굴삭기를 찾아야죠. 그래서 아까 굴삭기가 HR로 되어 있는 거죠. 굴삭기 0.7짜리죠. 0.7짜리 코드가 K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코드를 바꿀 바에는 차라리 이 코드를 바꿔버리기 낫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네? 이 코드를 바꿔버려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계산되겠죠. 이제 F7번 누르면 계산이 돼요. 이 코드가 바뀌니까요. 아, 이거 이데크가 없었네요. 깜빡했네. 그 다음에, 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거 가시고 복원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엑스포트에다가 컨트롤 V. 자, 산근도 이렇게 쉽게 복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산근 데이터를 복원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고 싶다 그러면 다 들어가셔서 여기 가시면 여기 장비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장비가 나와요. 장비 이름을 이게 무슨 장비냐? 덤프트럭이에요. 덤프트럭 10.5톤이에요. 그러면 이 코드를 복사해요. 코드를 복사해 가지고 덤프트럭 10.5톤짜리죠. 이걸 바꿔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를 여기 하나 둘 바꾸는 것보다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가 산출까지 복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 단가 대표, 그 다음에 일대가 목록 차례차례 복원하는 거죠. 들어가셔서 자재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어, 일대가 목록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단가 산출 목록을 복원하고 마지막에 내역서를 복원하는 거죠. 내역서는 만약에 내역서 순서를 바꿔버리면 안 돼요. 내역서는 맨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자원에 들어가 있는 품목을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코드를 찾아내요. 찾아내가지고 그 이대가를 매칭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없으면 만약에 신규가 나와버리면 다 Z값이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Z값이 들어가가지고 신규 값이 들어가 버리죠. 이 신규는 이제 이대가가 없는 거죠. 아예 자체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름이 다르게 되면 못 찾는 거죠. 이름이 같은 것만 찾아서 이렇게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대가 복원하는 방법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어, 특별히 복습은 안 하고요. 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녹화를 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걸 보시고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는 바로 그 어디 있냐면 엑스코스트 프로젝트에 보면 뭐죠? 샘플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뭐 오늘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